자, 필옵틱스 신성 델타테크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자회사 신규 상장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 올랐다가 자회사 신규 상장 당일인 7월 14일날 어떻게 돼요? 하한가 흐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오전에 이어서 장 마감한 오늘 현재 시간 5시 57분인데요. 금일 장 마감했는데 신성 델타테크 마이너스 12%로 끝났습니다. 자, 제가 오전 영상에서 분명히 폭락하는 흐름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고 이 점 분명히 강조드렸는데 마이너스 12%로 마감을 했어요. 자, 제가 오전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들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았냐면 그럼 앞으로 완전히 폭락하는 건가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자,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신성 ST 상장일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이어질 수는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오늘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있죠? 6만원 후반 부근, 69,000원 부근에 물리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분들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다.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전에 오늘의 폭락 흐름이 왜 나왔냐면 외인들의 대량 매도세 때문입니다. 자,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금일 외인들이 매도를 강하게 때렸어요. 370억, 오늘 하루만 370억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량을 정확히 누가 받았어요?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370억을 순매수했어요.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고점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때릴 때 이상하게 개인들만 고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왜? 고점에서 단순히 불나방처럼 앞으로의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 자체가 개미들이 깡통을 차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재료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로 단순히 고점에서 여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르겠지, 이렇게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논리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깡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 델타테크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당연히 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분은 좋겠죠. 왜?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8천억짜리 펀드 운영하면서 불변의 진리를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점에서 재료가 소멸할 때는 개미들만 산다 이겁니다. 외인들은 이미 저점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고점에서 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 오늘 수급 현황만 보셔도 외인들은 370억 털고 있을 때 개인들은 오히려 370억을 순매수하죠. 자, 이 점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가오는 10월 19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물론 이어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18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 위치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기업의 가치, 신성 델타테크의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이상인데 작년에 벌었던 순이익이 얼마죠? 1000억이 안 됩니다. 즉 현재 PER 70 정도 되는데 Price Earning Ratio, 이거 재무제표 평가할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적정 PER은 원래 20입니다. 적정 가치 대비 현 주가는 단순히 실적만 봤을 때는 3배 이상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단순히 주가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신성 델타테크의 본질적인 가치, 현 회사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현 위치에선 중장기적 관점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신성 델타테크를 현 위치에서 존버할 거다? 이런 댓글도 많이 봤어요. 자, 현 위치에서 적정 가치 대비 3배 이상 고평가가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10월 19일 이후에 무조건 추가 돌파 시세가 나올 거니까 나는 장기 보유를 해서 이 종목 현 위치에서부터 300%를 더 발라먹겠다고 유튜브 댓글에 쓰는 사람 봤습니다. 자,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고 제가 이거 바로 반박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과 고점에서 또 다른 고점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저점에서 1000억짜리를 1조로 올리는데 얼마가 되겠어요? 유통 물량이 200억이라고 하면은 1조까지 만드는데 3000억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조짜리를 3조로 만드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죠? 최소 조 단위로 필요합니다. 즉 세력 입장에서도 저점에서 고점을 만드는 데는 1이 든다면 고점에서 또 다른 고점으로 만드는 데는 2배 이상 들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즉 세력 입장에서 다가오는 10월 19일날 재료가 소멸된과 동시에 10월 20일부터 또 다른 고점으로 인도하는 게 손익비가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세력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저점에서 또 다른 고점으로 그냥 끌어올리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를 재료까지 끝난 현 시점에서 또 다른 고점으로 올리겠어요? 자,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 위치에 신생 델타테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제가 폭탄 돌리기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폭탄 돌리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 신생 델타테크 현 위치 다가오는 10월 19일, 18일까지 정확하게 18일까지 마지막으로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 이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 폭탄은 손실이겠죠. 이 폭탄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80% 하락 흐름 나옵니다. 자,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다른 종목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필옵틱스 신생 델타테크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자회사 신규 상장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 올랐다가 자회사 신규 상장 당일에 7월 14일날 어떻게 돼요? 하한가 흐름 나왔습니다. 하한가 흐름으로 끝나나요? 추가적인 낙폭 흐름 무조건 이어져요.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필옵틱스처럼 시가총액이 낮지도 않고 여태까지 올랐던 메인 이슈가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필옵틱스처럼 바로 이렇게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10월 19일날 바로 하한가로 직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만 10월 19일날 필옵틱스처럼 자회사가 상장된과 동시에 재료가 소멸이 된다.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재료가 소멸이 되는 순간 무조건 떡락합니다. 자, STX도 보여드릴게요. STX의 경우에는 STX 그렐로직스로 따로 상장을 시켰는데 얘도 자회사 상장 이슈인데 STX의 경우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STX를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STX 그렐로직스까지 나눠주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STX 그렐로직스 상장 당일인 9월 15일날 STX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80%의 전형적인 하락 국면 나옵니다. 자, 이 점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 다가오는 19일날 어떻게 하겠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흐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확실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지 19일날 마이너스 80% 하락 흐름 안 맞고 수익으로 확실히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고점에서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 왜 굳이 물량을 길게 끌고 가냐 이거예요. 저점에서 그냥 차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 매집만 해두면 전형적인 상승 국면 다 발라먹을 수 있는데 왜 고점 부근 주가가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손익비가 안 나오는 구간, 저점 대비해서 손익비가 안 나오는 구간에서 왜 굳이 물량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근본이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영상에 이거 무조건 200% 올라갈 거다, 현 위치에서 300%는 더 올라갈 거다, 정확한 근거가 없이 무작정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 말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근본 없이 무조건 신고가 돌파할 거다 이러는 유튜버들은 제발 좀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무조건 신고가 돌파할 거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 제발 좀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현 위치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무조건 지금 당장 매도를 때리란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월 19일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18일까지는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 수도 있다 했어요. 하지만 이 추가 상승 흐름은 앞으로 계속 둔화될 거고 이 상승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10월 19일날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요. 그래서 현 위치는 한 번에 매도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1차 매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수익도 다시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제가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리면서 절대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식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잃지 않는 겁니다. 제 주변에 1억으로 100억 만든 사람도 봤고 정말 많게는 200억도 만든 사람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말 한순간에 마이너스 80% 계좌로 한순간에 깡통 차는 것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깡통을 찰까요? 고점에서 이 변동성 하나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당연히 20%에서 30%의 수익 10번 중에 9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번 중에 한 번만 망가져도 10번 중에 한 번만 이 마이너스 80%의 하락 흐름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깡통 계좌 10번 중에 한 번만 실패해도 깡통으로 이어진다는 점 제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현 고점에서 무리하게 달려드는 이런 불나방 같은 매매, 이런 매매부터 멈춰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상 델타테크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드렸죠? 자, 이렇게 분명히 68,000원 이상 부근에 보유 비중 절반 매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을 무조건 오늘 아침에 어디서 68,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답장 친절히 해드렸습니다. 68,000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오늘 외인들의 대량 매도로 시세가 마이너스 12% 폭락하기 전인 최고점 69,000원 바로 아래 구간 68,000원에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보유 비중 최대한 정리하라고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한 번에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앞으로 외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시라고 마이너스 10%의 하락 흐름 피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하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68,000원 이상의 보유 비중 절반 매도하라고 오늘 오전 8시 40분에 바로 오늘 오전 8시 40분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신상 델타테크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 흐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 지금은 마이너스 10%로 끝날 수 있지만 10월 19일 지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80% 하락 흐름 정통으로 맞을 수 있다는 점 제발 좀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마이너스 10% 하락 흐름으로 끝났고 다가오는 10월 19일 이때까지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올 수 있지만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19일 정확하게는 10월 18일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신상 델타테크의 분할 매도 단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상 델타테크의 장 시작 전 분할 매도 단가 10월 18일까지 보내드릴게요. 10월 19일날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10월 19일 당일에는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기 때문에 10월 18일 안까지는 매도를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숫자 1번 지금 당장 어디로 010-469-9671 위 번호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남기세요. 숫자 1번 문자로 남기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앞으로 10월 18일까지 책임지고 신상 델타테크의 분할 매도 단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비중 얼마라고요? 절반 남아있습니다. 이 절반 앞으로 7일 안에 무조건적으로 다 털어야겠죠. 자, 지금 신상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의 근거 없이 정고점 돌파할 거라는 유튜버들 말에 제발 좀 낚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신상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남기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겨서 신생 델타테크의 분할 매도 단가 10월 19일 지나기 전에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남기세요.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 제발 구독자 여러분들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무료로 숫자 1번 남기시는 분들에게 신생 델타테크의 10월 19일까지 분할 매도 단가 정확하게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10월 19일 지나고 제가 보여드렸죠. 필옵틱스처럼 마이너스 80% 하락흐름 나온 다음에 이 하락흐름 못 피했다. 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010-469-9671 위 번호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남겨서 신생 델타테크 수익으로 10월 19일 전에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생 델타테크 10월 18일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 했어요? 신성 ST로 가서 단기 변동성 노리는 것도 좋은데 이건 너무 위험하다 했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변동성 커지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손실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신성 델타테크 18일까지 매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신성 델타테크 18일까지 저 믿고 따라오시면 증권사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이 매집주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증권사들이 이 종목 왜 쓸어 담고 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장기업 삼성이 바로 이 종목 12월달에 인수할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게 뭐겠어요? 신성 델타테크 같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슈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00%에서 500%의 상승 흐름으로 끝나지만 인수합병이라는 재료가 확실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넣은 시드 대비 10배 이상 뽑아갈 수 있는 호재가 바로 인수합병 호재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한번 보시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 올라갔어요?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다 할 실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삼성이 기업을 합병할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 하나로 저점 대비 10배 이상 1000%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직접 인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개선해도 1000% 이상은 먹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삼성이 12월 달에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로봇 관련 AMR 섹터의 대장주인데 이 AMR 섹터의 매출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삼성이 12월 달에 이 종목 인수합병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증권사들이 압니다. 왜 증권사들이 먼저 알겠어요? 증권사들이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업체이기 때문이겠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애들이 누구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12월 달에 삼성이 이 종목 인수할 거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거겠죠. 자, 따라서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지금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 횡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매집 거래량 터트리면서 박스권 구간 내에서 물량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현 위치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달 10월 지나고 11월 달 되면은 이때부터 어떤 거 나오겠어요? 삼성이 땡땡 기업 바로 이 종목 인수한다는 뉴스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 박스권 상단 구간 뚫고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현 위치 박스권 상단 구간 이 마지막 매집 기회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도 신성 델타테크처럼 고점까지 돌파했을 때 고점에서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손실 크게 볼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 제가 18일까지 매도 타점 분명히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신성 델타테크 매도하면 바로 이 종목 지금 잡아두면 되는 거겠죠. 지금 매집 타점 빠르게 잡아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나오면 그냥 천천히 차분히 편안하게 1000% 이상 수익률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매집주 증권사들이 쓸어 담고 있는 이 매집주 삼성이 12월 달에 인수하는 바로 이 기업 잡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5-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만약 나는 신성 델타테크 18일날 매도 끝내고 이 매집주까지 한 번에 잡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1 그리고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 번호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1 그리고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 정말 길게 찍어 드렸는데 제 열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